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결혼 4년 차 주부입니다. 시아버님은 시집 오기 전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고 결혼 1년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인 남편은 1살 위 누나와 8살 위인 큰 형님 이렇게 형제가 있습니다. 시어머님을 위해 오래전부터 가족 회비를 내왔었다 하며 매달 5만 원씩 가족 회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장남인 큰 형님은 부모님 제사도 모시지 않아서 막내인 저희가 시아버님, 시어머님 제사도 다 모시고 있고 가족 일에는 관심이 없어 가족 회비를 안 낸 지도 오래전이라 합니다. 얼마 전부터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남동생과 가족 회비를 5만 원씩 모으고 있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가 가족 회비로 10만 원이라는 고정비가 부담이 되어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시댁 회비를 모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남편에게 시댁 회비는 부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시누이한테 말하겠다고 하니까 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딱 잘라버립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 제사를 합사하자고 시누이와 이야기가 됐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합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누이가 합사는 안 된다. 3년이 지난 올해도 합사 얘기를 하니 제주인 동생 의견은 듣지도 않고 또 안 된다 했답니다. 이런 일들로 남편과 몇 번씩 갈등을 겪고 얘기하기로 합의를 보고 시누이에게 가족 회비 이야기를 꺼내니 단번에 거절하더군요. 앞으로는 두 형제의 친목 도모 목적으로 결국 2만 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앞으로 여행 사진은 톡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은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나 말에는 토도 안 달고 무조건 적입니다. 왜 부부가 서로 좋아서 행복해야 하는 일들을 형제들 눈치를 봐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우리 부부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어요. 쭉 봤을 때 가장 핵심은 경비를 뭐 몇만 원씩 모으고 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사연자님이 지금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하시는 그 이유는 내 남편의 사고가 혈육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부부 중심으로 되어서 우리 부부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누나도 있고 뭐 우리 친정 뭐 가족들도 있고 뭐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보면 좀 바뀌었죠. 아예 남편 생각에는 누님이 뭔가 부모님 대행인 어떤 대상처럼 여기려고 하고 그러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어요. 이게 거꾸로 내가 더 고심을 하는 케이스예요. 남편이 뭔가 이렇게 하자, 이래라, 뭐 말도 꺼내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말도 못 꺼낼 수밖에 없는 입장인 듯이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위치를.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편의 혈육 중심 사고도 문제지만 그 남편의 혈육 중심 사고를 내가 약간 한 단계 내려 있으면서 남편 사고를 계속 유지시켜 주고 있는 나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남편이 혈육 중심 사고다라는 걸 알면 부인이 좀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살면 이 남편은 이 부인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혈육 중심 사고로 산다. 이건 결혼을 안 했어야죠. 결혼을 했으면 부부 중심으로 살고 부부가 함께 합심이 돼서 뭐 양쪽의 어떤 혈육에 대한 존중과 뭐 제사 참여라든지 뭐 함께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될 수 있지만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 자체가 메인이 되지 않고 부부는 오히려 더 축소화가 되고 혈육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한다. 그건 결혼이 아니죠. 그거는 부부가 없기 때문에 부부를 희생하면서 양가의 어떤 무엇을 한다? 그거는 결혼 잘못한 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일단 누나의 의견을 물어본다라는 그 자체부터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나한테는 우리 부부가 이런 결정을 했어 라고 사실은 통보를 해야지 되는 거지. 아니 무슨 누나가 부모님도 아니고 지금 부모님한테도 지금 결정한 거를 알릴 판에 누나한테 무슨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남편 마인드가 무슨 이유로 혈육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무슨 이유로 부부가 부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뭐 집안 대소사 같은 것들을 누나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누나 눈치를 보고 누나 비율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애쓰는 것 같고, 이거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남편이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이 남편 개인 상담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것을 통찰하는 게 남편의 개인 상담 영역인데, 남편이 상담 의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유는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평, 불만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내질 않기 때문에 이 남편은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합당한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누가 조력을 하느냐? 지금 사연자님이 조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면 나는 무슨 이유로 뭔가 내가 주권자가 아닌 이 태도는 나는 도대체 왜 내고 있을까? 이게 또 사연자님의 개인 상담 영역이겠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서 이제 부부를 통합 일체형으로 만드는 게 사실 부부 상담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외에는 좋은 남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잘 지내고 있는 건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사연자님 마음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오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 지점에 대한 것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거니까요. 이 영상을 남편하고 함께 보세요. 남편의 이 혈육 중심 사고에 대한 것이 부부 중심 사고로 정말 바뀌셔야 되는 거, 그리고 부부 중심 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시면 부부 애착과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강의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